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남은 7월 전략도 잘 함께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바로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모든 것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한 주 동안에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말하기가 좀 무서운 상황이에요. 오. 그래서 말만 하면 올라가가지고 종목들이 다 그래서 방금 방송 전에 네. 한번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네, 김태효가 부릅니다. 네. 수익비가 목이 안 살짝 좋아가지고 네, 목이 안 삑사리 좋아가지고 나셨었는데요. 네. 목이 안 제가 고음이 잘 안 돼서 요즘에. 네네네. 제가 한때는 노래방에서 여자 노래만 부르는 걸로 어. 유명했거든요. 여자 노래만 부르는 걸로 유명했는데 요즘 목이 안 오늘은 좋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요. 건강 관리 여러분 잘 하시고요. 네. 지금 감기도 걸렸는데 갈뼈도 아파가지고 제 온몸이 이제 아픈데 수익이 너무 잘 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많이 좀 보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은 잘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285%까지 왔어요. 아, 285%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도를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오늘 뭐 상한가 찍으면 매도를 하겠다 뭐 이런 상한가 이야기도- 찍은 매도에 상한가 안 찍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 한 300% 400%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 생각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대로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페타시스밖에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 한미반도체 상한가 왔어요. 저희. 어제 한미반도체 여러분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종목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고 월요일날 박성재 TV 수익 신호등 제가 방송하면서 종가 베팅주 여기서 갖고 오고 월요일날 수익 신호등에서 갖고 오고 해서 한미반도체 제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제 상한가 근데 어제 상한가에 매도를 해버렸어요. 오늘 더 올랐는데 좀 아쉽긴 한데 그 정도 먹었으면 됐지 않느냐. 이제 제가 요걸 좀 아쉬워하니까 우리 톡방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라 했냐면 적당히 좀 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지금. 많이 부르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거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밈놀이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주시장에서 분위기가 좋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헤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 여러분 일주일 전에만 들어왔어도요 하나오션하고 우리 하나오션하고 효성중공업 수익 20% 30%씩 냈거든요. 그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지금 수익 내는데 지난주 이 방송 보고 종목 하나오션 들어가셨던 분들은 바로 수익률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더 올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 방송 들어오기만 하셨더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만 하셨더라도 하나오션 그리고 효성중공업으로도 20% 30%의 수익을 먹으셨고요. 또 어제 한미반도체 상한가에 매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수페타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0%나 수익 중에 있는데 나도 이런 수익률들 너무 부럽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이 교육 내용 자체가 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갖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못 전달을 다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최대한 이 시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좀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 소통과 이제 좀 더불어서 제가 막 퀴즈도 내요. 이제 오. 왜냐면 이제 우리가 교육을 들었을 때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냥 확인을 또 해야죠. 틀어놓고 네. 아무것도 안 하는지. 근데 이제 어. 저한테 걸리셨어요, 몇 분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어제 이제 막 계속 강압적으로 네. 퀴즈를 내면서 어.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이 방송을 좀 보시는 시점에서는 이미 딱 이제 교육이 끝나지만 좀 다음 주에도 한번 또 좀 의미 있는 시간이 한번 또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또 좋은 기회가 왔었을 때 한번 좀 같이 하신다라고 하면요. 제가 아직 못다한 얘기, 못 전달 드렸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 자체를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질문 나왔었던 종목들까지 분석을 드리면서 일단 좀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 교육을 그냥 들으면요, 사실상 재미는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거,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보면서 대응을 가져갔을 때는 그럼 더 확실히 빨리 집중도 네. 되고요. 그렇죠.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관심 있던 종목 아니면 내가 물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아니면 수익 중인데 이거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교육이 끝난다라고 해서 하더라도 정말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톡방 참여하시면요. 우리 본부장님이랑 제가 그렇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손해지 않나.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냥 있어서 한번 좀 여러 가지 컨텐츠 뭐 그리고 이제 내용들 뭐 이렇게 좀 담아 가시고 혹시라도 이제 좋은 종목들 한번 봐주실 수 있다 보니까 이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은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에게 명품 강의 교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교육이 이번 주에 저희 방송 오신 시점부터는 조금 끝날 것 같지만 앞으로 아직 다 못다한 얘기, 못다한 교육들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기회 있으실 테니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이 좋은 기회들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주요 이슈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미국의 6월 CPI, PPI가 발표가 됐죠. 일단 현지 시각 수요일 발표된 CPI 지수가 3%, 정확히는 2.98%를 찍으면서 전년 대비 2라는 숫자를 보인 점, 게다가 근원물가 역시 4라는 숫자로 내려오면서 이 시장을 환호를 했습니다. 이 다음 날 발표된 PPI마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이 미국 증시 연일 강세 흐름,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과연 CPI, PPI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앞으로의 지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CPI가 제가 좀 오늘 이번에 좀 사연이 좀 많았는데 제가 CPI 하회할 거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너튜브를 하나 하고 있는데 너튜브에 누군가 댓글을 어떤 분 아니 누구누구 전문가 누구누구 너튜버 중에 뭐 유명한 누구누구 전문가 주식 전문가들이 다 컨센서스 상의한다는데 김주호 전문가님 다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제가 9시 반에 칼 갈고 기다렸어요. 칼 갈고 기다리고 그 전에 다른 TV 방송에서 제가 코어 CPI 앞자 4 보이면 바로 풀매수한다.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9시 30분 딱 돼서 지표가 딱 떴어요. 하회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너튜브 댓글에 가서 이거 제가 박제합니다. 여기는 곧 손기술래가 될 겁니다. 네. 글자를 써놨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날 이거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릴게요까지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지우셨어요? 그 다음 날 바로 홀라당 댓글을 삭제하고 도망가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컨센서스 하회하는 건요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다 아는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CPI하고 PC의 차이점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고 네. CPI는 재화의 비중이 많고 PC는 서비스의 비중이 많고 그러면 각각 다 특징도 설명드렸어요. 당연히 CPI 지난주 여러분 지난달 이거 6월 CPI거든요. 네. 아니 지난달 보세요 여러분 지난달 WTI를 보세요. 지난달 6월달 WTI가 밀렸잖아요. 유가 밀렸으면 당연히 CPI 밀리죠 당연히. 그리고 주걸 NTB 중간 집계가 나왔었는데 6월 중순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코어도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예, 뭐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문가가 네. 어떤 전문가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예, 선무당들 보다가 여러분 진짜 사람 잡습니다. 제가 진짜 그 전날 TV 방송에서도 제가 코어 CPI 4자 보인다. 그냥 다 때려 보라. 예, 분명히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CPI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6월 헤드라인 CPI가 전년비 3.0% 기록했어요. 이게 원래 미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대예요. 그러니까 3%랑 딱 3%거든요. 0.1만 떨어지면 이제 미 연준의 물가 목표치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하반 경직성을 보이던 코어 CPI, 그러니까 코어 CPI는 계속 또 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안 떨어지고 있었던 코어 CPI가 4.8 앞자리 떴죠. 예. 컨센 5%보다 0.2가 하회한 4.8이 떴어요. 그리고 전달에 비해 0.5%가 하락했습니다. 요거 딱 나온 순간 여러분 그냥 바로 그냥 매수 때렸어야 된다. 그리고 7월 금리 인상 확률은 높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저는 이것도 모른다고 봐요. 제가 연내 금리 인상 2번 할 가능성이 있다. 파월 의장 미 연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였어요? 그거 블러핑이다. 절대 그거 속지 마라.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예요? 이거 좀 지표 조금만 나오면 바로 돌았을 거다. 안 할 거다 분명히. 근데 지금 연내 2회 인상 기조 같은 경우는요. 빼도없이 40%에서 20%까지 폭락했어요 지금. 그럼 7월 금리 인상률도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높긴 높은데 7월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7월 금리 인상 해봤자 한 번 마지막이에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아까 다시 차트 보셨지만 WTI 차트 보셨지만 유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음 달은 물가가 좀 높게 나올 거예요. 높게 나올 건데 그러니까 코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비였거든요. 근데 주거비가 떨어지다가 잠깐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니까 스티프닝하게 떨어지다가 플래티닝으로 돌아섰다가 지금 다시 스티프닝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밀리고 있거든요. 주거비 위주로 다시 하락세가 좀 지속됐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 자, 시장 금리도 일제히 좀 하락했고요. 벤치마크 금리 미국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전월비에 11.2bp나 떨어졌습니다. 폭락했어요 완전히. 채권 완전 지금 난리 났어요. 자, 정고점에서 눌렸고요. 정확히 정고점에서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 텐데 정고점 눌렸고, 자 달러 인덱스 역시 전일 대비 무려 1.13% 급락했습니다. 달러가요 1.13% 급락한 건요 6개월 내 최대치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어제 100 무너졌어요. 달러 인덱스 100 지수가 100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론 근데 유가가 오른 게 사실 달러가 너무 약하니까 유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가가 뭐가 공급이 뭐 수요가 많아졌나? 중국이 다시 여러분 중국 오늘 지표 보셨죠? 예, 완전 망가졌습니다. 어제 지표 보셨지만 중국 제가 답이 없어요. 중국은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민중무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고 유가는 달러 약세 1.22% 상승했습니다. 다음 달 물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플랫의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는데 자, 돈 땡겨서 사업하고 있는 성장주들이 몰려있는 게 바로 나스닥. 이런 나스닥 관련주들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라고 하니까 환호해서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CPI 발표가 그래 좋아 CPI 발표. 그러면 CPI 낮게 나왔으면 그럼 뭘 투자해야 되는데 하면 여러분이 제시를 할 수 있어야죠. 바로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지금 대폭등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에 지지난주부터 반도체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제가. 이번 주는 수학의 계절.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다 수학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씨를 뿌려놔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나리오상 있었다는 거예요. CPI에서 딱 잡는다. 그리고 보시면은 미국채 금리입니다. 현재는 미국채 10년물이 미국채 2년물이 더 높아요.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태거든요. 근데 미국채 10년물이 여기 전고점에서 삐리릭 떨어졌어요.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요거 돌파했으면 좀 위험할 뻔했는데 이번 CPI가 아주 결정적이었다. 그 다음에
불안은 증폭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CPI 발표하기 전 자료거든요.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뭐 이렇게 쓴 건데, 자 봐봐요. 증권사도 잘 몰라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도 불안해가지고 보험 하나 들어오려고 이렇게 말 써놓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다는 거, 여러분. 자, 그다음 자 PPI 보겠습니다. 미국 PPI 공급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공급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공급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차이점은 공급자 물가지수가 2~3개월 선행해서 먼저 나타나면 CPI가 2~3개월 후행해가지고 그 효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자 물가지수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2~3개월 뒤에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얘기죠. 근데 어제 엄청난 호재가 있었죠. 또 엄청난 호재가 있었는데 제임스 블러드가 그냥 애들이 다 가르치겠다. 그래서 사임하신대요. 그래서 좀 올해 초부터 나가지 좀. 그거 갈 거면 진짜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고. 일단 이분이 투표권은 없어요. 근데 투표권은 없는데 이분이 말이 좀 많아요. 이렇게. 크리스퍼 월러하고 이분하고 원래 이분이 이제 매파긴 한데, 크리스퍼 월러 이사는 매파도 아닌데 매파인 척 하고 다니는데, 일단 이분하고 플러스 로레타 메스터 이 세 분이 미 연준의 엄청난 매파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제임스 블러드하고 로레타 메스터는 투표권이 없어요. 뭔 말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발언에 이제 그 영향력이 좀 셌죠. 이분들이 왜냐면 파월 의장이 경제학고도 안 나왔고 뭐, 그러니까 파월 의장 제임스 블러드 무시하면서 파월 뭐야 쟤 나한테 안 돼 그러면서 얘 자기 혼자 막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후학을 양성하신다고 산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물론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인데 일단 요 소식이 일단 대단히 호재였어요. 그리고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망테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망테크. 딱 망테크예요. 보니까 중국은 수출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12.4% 폭락했습니다. 컨센이 마이너스 9.5였는데 컨센도 경악스러운데 이거보다 두 자릿수로 폭락했어요. 수입이 마이너스 6.8에서 6.8로 나왔고 컨센이 마이너스 4였어요. 중국이요. 우리나라 물건 안 사겠다고 지금 막 얼마나 여론 조작해가지고 막 진짜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한국 얘기만 나오면 지금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5위 안에 들어요. 이제 옛날에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에 한국이 10위권 밖에 있었다가 지난번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 5위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국 물건을 절대 안 사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입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이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중국은 망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국 6월 PPI가 0.1%로 구동 PPI 2.4%로 예상치 0.4, 2.6을 각각 하회했습니다. 운송을 제외한 코어 PPI가 또 있거든요. 근원 PPI가 있고 운송을 제외한 근원 PPI가 있어요. 운송을 제외한 근원 PPI는 2.6으로 둔화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채 10년물은 금리가 3.7%까지 폭락을 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투자 전략 뭐냐? 투자 전략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금리가 높아서 사업이 안 됐던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금리가 높아서 사업이 안 됐던 거.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대출을 해가지고 조달을 하기 때문에 여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장주들은 당연히 호재가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금리가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 CPI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보셔야 되는 건 성장주 이쪽이다. 괜히 바이오 섹터 급등하고 지금 미국 리커젠 같은 경우는 지금 70%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나 반도체가 미 증시에서도 폭등한 이유는 이 회사들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좀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 성장주 궁금한. 그럼 종목은 뭡니까? 종목은 좀 이따가 원톱방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이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좁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CPI와 PPI 리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을 살펴봐야 되나라고 좀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세한 종목 내용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이 지수 물가지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상 이때 이제 9시 30분 본부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네.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거의 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단 저는 이때 당시에 이제 이미 예상치 자체가 이전치보다도 훨씬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발표 직전에 이미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상치 자체가 워낙 낮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 자체가 훨씬 더 하회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저녁 9시부터 교육인데 9시 30분에 이게 지표가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금 한번 보세요. 이때가 이제 분봉인데 제가 이때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차트가 계속 행보를 하면서 넘어가다가 상승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오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9시에도 이제 얘기를 딱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막 교육 중에 이제 다른 거 보면서 이제 막 차트 보면서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 100% 올랐어요, 한 번에. 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캔들 자체 상승이 대단하죠. 이만큼 CPI 발표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본장을 봤는데 한도 끝도 없이 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사실 저는 여기서 성공을 못했습니다. 본장 대응에서는 재미를 못 봤어요. 왜냐면 제가 대응한 건 요거예요.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상승 하락이 좀 변동성이랑 반복이라서 이제 네. 좀 재미를 볼 만한 자리값은 아니었고 저는 좀 이제 이 정도 상승폭을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봤었던 이제 타겟 자리값이 이제 560 자리값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계속 끈덕지게 버티면서 안 내려오더라고요. 한 번에 이러한 매력적인 눌림 자리값을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값도 이제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가져왔었는데 이 장대봉의 중심, 제가 교육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장대 양봉의 딱 중간 라인 때까지를 지지받고 여기까지 눌러주고 타겟 잡고 그 다음에 바라봤을 때 지지 여부 판단하면 오히려 매도를 못 잡았으면 여기서 매수를 또 잡는 타이밍, 양방향성으로 갖춰져 있는 주요 자리값입니다.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항상 교육 때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게 막 결과를 놓고 보면 코에 걸면 콧걸이고 콧걸이고, 네, 귀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보이는데 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여의도 강연회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을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뒤로 뭐 난 날라가요 하면서 그냥 한도 끝 없이 올라왔죠. 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대단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슈는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좀 상승하는 이유 내용들을 이제 좀 놓고 보셨을 때 유가 영향을 일단은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이제 CPI랑 PPI 이 결과값 내용 자체로 CPI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유가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기저 효과가 깔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년 전에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때?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일단은 작년 7월만 보시면요. 112, 120달러대였어요. 이때 아시죠? 기름 2,000원대. 그렇죠. 이제 넣었을 때 내가 5만 원 넣었는데 이거밖에 못 반판도 달아. 안 이것도 못 오르고, 달려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했었다가 최근에는 역시 너무 좋아 이러면서 기름값에 정말 지금은 부담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기저효과예요. 지금이랑 1년 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최대치죠. 사실 최대치죠. 최대 간격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번에 낙폭 자체를 상세하게 CPI를 여러분들이 뜯어서 보신다라고 하면요. 네. 에너지 관련 쪽으로 마이너스 30몇 프로 이게 기저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낙폭을 나머지들이 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3%대까지 떨어졌었던 이유죠.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본부장님 좀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를 그럼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8월을 기대해 봤을 때 8월 위치는 여기예요. 유가 자체가 이미 120달러대 부근에서부터 90달러대까지 이미 상당히 내려온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지난달 6월 달까지는 괜찮았지만 이 7월 스타트하면서 유가가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마지막 전략 브리핑 때 분명히 유가 반등한다고 얘기 드렸었죠. 네. 그러니까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지금 좀 더 강력하게 형성돼 있고 한 번 형성된 추세 자체가 지금 급락하는 결과값을 가져가기에는 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브리핑은 이따가 조금 더 한 번 더 코멘트 드리고요. 어쨌든 간격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저효과는 가장 지금 맥시멈에서 이제 좁아지는 형태. 그럼 그 다음 달은 어떨까요? 다음 달은 어떨까요? 계속 얘는 낮아지고 있는데 얘는 높아지고 이 자리 값을 버티면 똑같은 결과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가를 가지고 나와주는 기저효과로 인한 CPI의 낙폭 자체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이미 낮아진 게 급등을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미 선행될 수 있는 이 PPI 지표를 보는 건데 PPI가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현재 자리를 좀 끈덕지게 좀 유지를 하면서 목표인 2%는 좀 힘들지만 네. 3%나 3.5%뭐 이렇게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시장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이미 알고 있다 반영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대응 전략으로 지금 좀 따져봤었을 때 일봉상 지금 관점에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나스닥 지수에서도 한 번은 좀 의미 있는 눌림 파동이 나와주면 그나마 이제 좀 다시금 우리가 으쌰으쌰 접근을 하자 하는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자리값들이 있는데 그거 없이 지금 버티면서 고점을 갱신하다 보니까 종목 찾기가 좀 사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여기 구간대에서는. 그래서 이미 뭐 연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5% 10%더 먹겠다고 접근을 하다가 까딱 30% 잘못하면 올릴 수 있죠. 그렇죠. 20% 30% 네. 많게는 지금 하한가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뭐 50%까지는 힘들겠지만 낙폭을 이제 큰 추세로 또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좀 개별 장세로 이제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수는 지금 버티던가 아니면 조금 더 우상향 보일 수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실적에 따른 내용에 앞서서 종목별로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정말 많은 돈을 풀어놨어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난 뒤에 바이든이 자그마치 이제 1.1조 달러를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이제 바이드노믹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에 돈 풀고 있고 연준을 회수하려고 지금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장에 돈이 계속적으로 좀 풀리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현재 결과 놓고 보셨을 때는 이거를 따라 들어가는 부분 지금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추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외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작용 자체를 지금은 좀 보기 힘든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력 자체가 작용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인 눌림 뒤에 계속 이렇게 지금 버티는 장세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진짜 좋은 자리들은 이미 다 놓쳤고 개별 종목에서는 일단 빅테크 자체는 지금 조금 조심스럽게 봐주시고요. 그 외적으로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공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이죠. 전문가님께서 빅테크는 좀 조심하되 전문가님께서 유망하게 보는 종목들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그 종목들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나도 이 종목에 대한 것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의 새로운 SNS죠. 스레드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이 출시 닷새 만에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최근에 AI 돌풍을 일으킨 챗 GPT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스레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거 사용해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사용은 못 해봤는데 네네네. 이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이제 검색을 하면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요즘 좀 이슈가 좀 재밌었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와 이제 주커버그와의 이제 썰전과 이제 말다툼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경기를 한 해 만에 이제 막 이렇게까지 이제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자, 일단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짜 트위터의 대항마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그 뺏어가는 결과값이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든 그런 플랫폼은 독점을 하는 결과값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일론 머스크가 CEO가 되면서 사실 이렇게 좀 트위터가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가냐 이렇게 했었을 때 저는 이 돈으로 좀 주무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느낌을 좀 가져서 트위터에서 이제 약간 좀 질리면서 좀 실망하는 사용자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좀 트위터에 좀 관심이 많이는 사용을 안 없었어요. 했죠. 저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트위터를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었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할까봐. 이 매매 중에 자꾸 이게 나오지 주가를 않아야 이렇게 되는, 흔드니까. 나오지 말아야 되는 추세가 나오는데 그게 뭐 지표나 어떤 뭐 특정 뉴스나 이슈면 괜찮지만 정말 뭐 트위터 트위터에서의 하나에다가 도지코인 뭐 하나 써놓고 뭐 하면 뭐 진짜 막 시장을 춤추게 만들었었고 뭐. 그래서 제가 진짜 입에 그 정말 하면 안 되는 그쵸 네네네네. 나쁜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때는 트위터를 실시간으로 키면서 얘가 혹시라도 실시간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할까, 나쁜 장난질을 할까 네. 이런 느낌으로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일단 메타를 한번 좀 보시죠. 이미 분석은 사실상 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1억 명이라는 수치 자체를 이 초단기간에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요. 여기 안에서 이게 괜찮냐, 앞으로 지속성이 있냐 이런 부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1억 명이라는 수치가 이미 받쳐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천천히 늘어가고 늘지 말지에 대한 지금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거에 따라서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이 메타가 그동안 정말 말도 많고 이제 뭐 내부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자그마치 400달러 부근에서 80달러대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죠. 이만큼 말도 안 되는 낙폭을 보여줬다가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메타는 소화는 못 시킬 줄 알았어요. 네. 메타는 소화시킬 줄 몰랐는데 사실 메타가 밀고 있는 게 메타버스 아닌가요? 그렇죠. 메타버스를 밀기 위해서 상호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메타로 거잖아요. 바꿨잖아요. 근데 이 메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메타버스 자체가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완벽하게 구축하기에는 아직 모자르다. AI 뭐 이쪽으로 지금 또 이슈가 많이 쏠렸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날아가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빅테크가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7공주 해가지고 종목 상승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켰죠. 그러면 단 4일 만에, 5일 만에 지금 일단 1억 명을 돌파했었던 이 스레드를 보고 나서 이 메타 괜찮은가요? 종목 접근해봐도 괜찮나요? 라고 했었을 때 해봤자 327달러. 그러니까 해봤자 5%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승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얘는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거를 선견지명해서 미리 접근을 하면서 한 200달러 초반 부근대에서 이제 접근을 가져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언제 수익 실현을 하냐를 가져가는 지금 타이밍인 거고요. 지금 제가 좀 봤었을 위험하네요. 때 보유자의 영역이네요.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제 눈치 보기 하면서 이제 빠져나갈 타이밍을 볼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일단 이 스레드라는 걸 놓고 봐서 단순히 메타가 지금 더 사도 될까요? 떨어질까요에 대한 질문보다는요. 네. 다시금 이 SNS 채널에 어떻게 보면 이걸 하는 이유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 대기업들이 왜 이 SNS를 할까요? 간단하게. 광고? 정확하죠. 광고죠. 광고가 주수입원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주수입원이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스레드가 나오면서 다시금 이 광고 시장 자체가 SNS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결과가 나와주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이번에 또 힌트가 나오겠죠. 조만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 광고 쪽에 대한 내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메타를 들어가면 절대 저는 안 된다. 이게 목이 칼에 들어와도 지금은 들어가라는 얘기를 절대 못 하겠어요. 네. 근데 SNS 쪽, 특히나 이쪽 광고 쪽의 개선이 있냐 없냐를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스레드를 보고 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좀 봤었는데 아까도 이제 제가 계속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목을 드릴게요. 일단 네네네. 종목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자, 스냅. 스냅입니다. 네, 스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요. 얘 역시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8달러 부근대에서 상승 자체가 지금 13달러, 14달러 때까지 이미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미 너무 올라서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요. 지금 이미 고점을 기준으로 어디서 떨어졌냐를 한번 보세요. 제대로 박살났죠. 광고 시장이 지금 망가지면서 박살나면서 이 자리 값을 지금 힘겹게 버텨주다가 이제 찔끔 올라와 준 거예요. 84달러에서 무려 8달러대까지 낙폭 자체가 90% 이상 빠져준 종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반등 시도, 이번에 광고 쪽에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받쳐준다. 이 부분에 이제 조금이라도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요. 얘 상승폭은 지금보다도
정확하게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올라와줘도 괜찮은 종목이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전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을 가져도 얘가 안 주더라고요. 타이밍을 안 주더라고요. 관심을 가져도 타이밍을 안 줬는데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지금부터도 한번 매집 타이밍으로 한번 보셔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스냅에 대한 내용 자체는요. 노란톡방에서 네. 공개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께서 메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접근 금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전문가님께서 스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냅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은 스레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스레드를요. 네. 제가 또 까셨다고. 엄청나게 빨리 했어요. 제가. 네. 태민남. 제가 봤을 때 메타는 이제 사실 메타버스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니까 뭐라도 하자. 근데 이게 트위터가 왜 일론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인수했는지를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성형 AI 챗GPT가 인기인데 이 챗GPT의 기반이 언어형 기반이에요. 네. 이 언어형 기반의 데이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트위터죠. 트위터가 언어형 기반으로 데이터가 제일 많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트위터 자기 못 쓰고 스토커가 계속 자기 트위터 올리고 이것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사실 트위터 일론 머스크는 AI 때문에 트위터를 인수한 거예요. 인수한 건데 메타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우리도 그냥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원래 AI를 시도해봤어요. 근데 이미지형은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스타그램 가지고 AI 빅데이터를 못 만드니 뭘로 만들까 해서 봤더니 그럼 이거 우리도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 예, 했어요. 했는데 이게 20억 명이 원래 그 인스타그램이 월에 20억 명 정도가 접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볍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트위터를. 예. 정말 저는 가볍게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가볍게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 그 스토커 분이 바로 스레드 가입하셨어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계속 올리고 있다고요. 아 진짜예요, 진짜.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 지금 팔로우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분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메타가 이제 새로운 SNS 플랫폼 스레드가 4일 만에 1억 명 돌파했습니다. 챗GPT부터 빠른데 유럽은 출시 아직도 안 됐어요. 근데 유럽은 이종 플랫폼 간에 개인정보 결합 금지가 있어가지고 유럽은 아직 출시가 안 됐고요. 유럽 출시되면은 더 빠르겠죠. 자, 메타 인스타그램 활용한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좀 돋보였다. 그다음 대부분이 메타 관련주들이고요. 보면 이 관련주도 보면 다 광고 관련주들이에요. 메타랑 대부분 광고 계약을 맺었던 우리나라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왜냐면 광고 관련주 뭐가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IT 하드웨어 관련주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또 스레드가 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보를 저장해야 되니까 엄청난 데이터 센터랑 이런 게 필요하겠죠. 결국은 IT 하드웨어 반도체 관련주들만 괜찮다. AI 관련주들을 보자. 결론 그거예요. 최근 이번 주에 급등했던 종목이 YG버즈, 플레이디, 모비데이즈, FNS, 나스미디어인데 솔직히 나스미디어는 뭔 상관이지? 얘네 유튜브인데? 얘네 유튜브 관련주거든요. 근데 물론 플레이디하고 나스미디어가 KT 자회사입니다. 근데 연관이 얘네는 주로 유튜브 광고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스미디어 첫날 오르고 바로 폭락했어요. 바로 보면 나스미디어 처음에 잘 가다가 바로 폭락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마. 메타하고 연결되는 것만 하세요. 네. 그리고 YG버즈하고 사실 모비데이즈 아이버즈하고 플레이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레이디 역시 마찬가지. 플레이디는 제가 단타 한번 진행했는데 마침 우리가 지금 기술적 분석 기초교육 하고 있거든요.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기술적 분석 기초의 기초만 하고 제가 하고 심화는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하고 있는데 이날 패턴이 딱 나왔어요. 다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까마귀형 패턴이라고. 근데 까마귀형 패턴이 완성되려면 갭을 다 메워야 되거든요. 안 메웠어요. 안 메웠으니까 내일 반등 나옵니다. 바로 반등. 단타쳐 수익 나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기술적 분석 공부하고 했었는데 이거 이제 끝났다.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IT 하드웨어 관련주 위주로 보자라는 게 제 얘기고요. 모두 메타 거래량 관련주
메타 관련주도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YG버즈, 플레이디 딱 이 두 종목만 보시고 향후 생성 AI 관련주, 플랫폼 관련주 위주로 각광을 받을 거니까 이쪽하고 IT 하드웨어 이쪽만 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될지 알려주셨는데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내용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18,769자리값 매도 체결. 자, 801자리값 커트. 주문 접수 완료. 자, 딱 밴드 바닥선 구간대까지만 일단 좀 해석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31자리값 올청대기 같이 가져가 볼게요. 자, 일단은 30일 기준으로 40 주문 접수 완료. 정도까지만 일단 본장 전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자리 해석 봐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35, 33 다 왔죠? 자, 안 주나요? 좀 빨리 가자. 좋습니다. 40틱 틱 축하드립니다. 자, 779자리값 매도 체결. 자, 79 기준으로 주문 접수 완료. 81자리값 컷 가져가 볼게요. 본장 기준이니까 한 번 더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손절 컷을 늘리지는 않았고요. 자, 일단 좀 빠른 매도 타이밍 한번 좀 바라봤는데 자, 밴드 찍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도 자, 일단은 컷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은 버텼고요. 자, 일단은 예상치 자체가 CPI 자체는 제로로 나와줬고 생산자물가 지수가 나쁘게 나와주다 보니까 이거는 악재는 악재다. 자,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변동성 한 번 더 키워갈 수 있는데 저점 한 번 더 밀어준다라고 하면 요거 타이밍 자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제발. 이거는 600 초반대까지 밀린다는데 한 번 더 장난치고 넘어갈 가능성은 있겠죠. 자, 731자리값 1차 청산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50틱 구간이고요. 자, 31자리값 1차 청산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몰라요. 자, 지금 일단 변동성 나오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이전 저점 라인 때 한 번 더 밀어줘야 됩니다. 자, 전저점 바로 이탈하고 44 구간대 이탈하면서 넘어가는 시점 자체는 자, 본절 타이밍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3자리값 밀고 넘어왔죠? 자, 좋습니다. 취소 확인. 자, 재서 본절 대행 주문 접수 완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자리값 50틱. 자, 31 터치 좋습니다. 자, 본절 1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수익 실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소 본절 되면서 나머지 추세 마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81 본절 자리값 잡으면서 볼게요. 33. 자, 1차 청산 못하신 분들 자, 혹시라도 지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정리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직은 눌러주진 못했습니다. 를 형성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찢는 자리값 연출하고 있고 이 추세가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제 조만간 확보 자리값 보면서 끌고 가면 가장 베스트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뚫렸고요. 자, 저점 이탈했죠. 자, 이제는 100틱 확보. 자, 81자리. 주문 접수 완료. 자, 100틱 확보 가져가면서 최대 맥시멈 지금 올청 자리값 631, 150틱 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틱 남았고요.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죠.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충분히 버틸만한 자리값들 흐름이었고요.
자, 382 구간 여기까지는 눌러줘야 된다. 다시금 상승 탄력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요 자리값 눌러줄 만하고요. 이럴 때는 지표 발표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 해석으로 했었을 때 단기 눌림으로 충분히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내용 해석이기 때문에 딱 여기를 맥시멈으로 잡고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제 사이 변동성 청산 자리값이 50틱 내외이기 때문에 자, 위아래로 지금 뭐 30틱 20틱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조만간 청산 타이밍 잡아줄 수 있겠죠. 딱 11시 전에 일단 좀 나와주면 될 것 같고요. 자, 30일 자리 값, 자, 저점 기준으로 10틱 남았습니다. 자, 40 터치, 자, 39. 아우, 너무 버틴다. 그렇죠? 요거 그냥 50일 자리 주문 값으로 접수 마무리 완료. 보시죠. 50일 자리 값 130틱. 좋습니다. 자, 13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주문 자, 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일단은 한번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딱 20호까지만 지금 일단 좀 바라볼게요. 자, 169 기준으로 일단은 컷 자리값 81 자리값 주문 봐주시면 될 접수 것 완료. 같고요. 20호까지만 요거는 일단은 쫓아 들어가는 매도세였기 때문에 50일 자리값 기준으로 청산 같이 보시죠. 주문 접수 완료. 자, 15,151. 자, 힘이 너무 좋아서 맞춰서 일단은 따라와 봤습니다. 자, 56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55. 자, 53. 딱 20호만. 51까지. 자, 두 틱. 두 틱 안 주나요? 자, 이번에 밀고 넘어가야죠. 좋습니다. 20호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51자리값 매수 체결. 자, 일단 39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잡아놓고요. 자, 무난하게 스물스물 계속 들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흥겨운 움직임 연출할 거고요. 자, 일단은 1차 자리값 터치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1차 자리값 일단은 가져가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주문 접수 완료. 85자리값 한마디만 더 15,185 700불 올청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74. 자, 10호만 더. 자, 바닥 대비 618자리 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값. 이미 지금 0.5 기준으로 1차 자리값은 나온 거예요. 83, 84. 좋습니다. 네, 7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801 자리값 매수 체결. 자, 69 자리값 컷 바로 주문 접수 가져가도록 완료. 하겠습니다. 타이밍 안 주는 자리요. 자, 벌써 837까지 올라와 주고 있고요. 자, 860 돌파. 그쵸, 이거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1차 자리값 당연히 나와 줬고요. 값 먹는 거잖아요, 지금 큰 그림으로. 자, 47. 자, 두 틱. 좋습니다. 1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일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오일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76달러대 이제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추세 자체가 지금 좀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꺾이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지금 79달러대까지는 단기 눌림이 있어도 목표가는 여기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밴드 하단에서 상단 터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달러 인덱스의 낙폭 자체가 지금 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지금 반사 수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2000 부근대까지 지금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추가 매수 대행 자리값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정말 힘들어요. 이미 자리값 자체가
차트를 다 지금 깨고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지금 부시고 넘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다시금 21선 라인대까지 이제 조정 정도를 보시면서 오히려 이제 한 300에서 4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는 한 2% 정도 하락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리 역시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3.9, 3.85 이 정도 구간대까지는 다시금 단기 급등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제차 4.0 구간대까지 매수 대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는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들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